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전희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 큰 축제겠어요? 아니겠죠? 엄청나게 큰 전쟁이란 말이야. 큰 전쟁. 전 세계가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싸운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세계사적으로 또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제1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어떠한 원인이 있고 전개가 있고 어떠한 영향 혹은 결과를 주었는지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세계대전의 원인 한번 살펴볼게요. 원인. 자, 무슨 이유로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났는가? 우선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말? 자, 열강들, 특히 어떤 열강들? 서양 열강들의 힘이 엄청나게 커졌어. 무슨 말이야? 당시에 이제 영국, 프랑스, 뭐 에스파냐, 네덜란드 이러한 국가가 처음으로 이제 식민지 쟁탈전에 이제 참여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후발주자들, 뭐 독일이 될 수도 있겠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동쪽으로 이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 중에서 이탈리아도 있고요. 그러한 과정 중에서 이미 선점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국가들과 뒤이어서 오는 후발주자들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지구가 너무 좁다는 거지. 지구가 너무 좁아. 그래가지고 각 열강들이 이 한정된 자원, 한정된 땅 안에서 서로 간에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식민지 쟁탈전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는 거지.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원인으로 봤을 때 이건 유럽에 한정이 되거든. 유럽 한정으로 당시 프랑스 그리고 누가? Germany, 독일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보면 돼, 여러분들.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얻어맞았던 친구가 있어. 날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 언제까지? 중학교 때까지. 그러다가 내가 고등학교 올라와가지고 복싱이랑 막 MMA를 엄청 배워가지고 걔를 때려 눕혔어. 자, 그런 관계가 이 두 관계입니다. 프랑스가 역사적으로 독일을 계속해서 많이 괴롭혔거든. 그러다가 언제 빌렐름 나오면서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철혈 정책 비스마르크 배웠었잖아. 그러면서 나폴레옹 3세 격파하는 그런 모습들 살필 수 있었잖아. 독일이 프랑스한테 본때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국가 간에서 화해를 해? 아니야. 더 갈등 관계가 진행이 됩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프랑스를 고립화, 왕따를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자, 독일 같은 경우는 삼국 동맹을 맺습니다. 프랑스 싫어하는 애들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있어요? 독일이 있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탈리아. 요렇게 독오이 네, 수업할 때는 제가 이제 막 독들은 오이를 먹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친구들이 있는가? 삼국 협상. 자, 이 친구들은 이 친구들의 저항을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영. 쌤은 이제 수업 시간 때 이렇게 얘기를 해. 야, 프랑스 독일한테 이렇게 당한 거 참을 거야? 한번 풀어야지. 풀어영. 미안합니다. 이렇게라도 외워야 돼. 한번 풀어야지. 한번 싸워가지고 풀어야지. 풀어영.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야? 도고이가 아니라 야, 독일 지금까지 이제 너 잘 훈련 견뎌왔잖아. 프랑스 이기기 위해서 도끼로 5기로 이겨내자. 프랑스. 자, 진행할게. 자, 이러면서 두 이제 사이에서 유럽을 가지고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긴장. 자, 요렇게가 당시 이제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이었다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당시 유럽이 되게 위험한 상태였어. 그러면 어떻게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할게. 자, 두 번째로 전개. 자, 우선은 1차 세계대전을 볼 때 그 당시에 발칸반도를 한번 살펴봐야 돼.
발칸반도. 자, 이렇게 쓸게요. 발칸반도. 발칸반도가 어디냐면은 우리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리스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터키가 있고 크림반도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어디? 여기 부분을 발칸반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발칸반도가 별명이 하나가 있었어. 무슨 별명이냐면은 유럽의 화약고. 화약고라는 거는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폭탄들, 화약들을 모아놓은 창고잖아. 왜 그런 별명이 있냐면은 당시에 유럽 인종 중에서 게르만 민족들이 여기에 많이 살았었습니다. 플러스 러시아 축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슬라브 민족도 많이 살았어. 또 플러스 어디? 터키도 많이 살아. 터키인들 여기 오스만 제국 땅이었잖아. 막 여기저기 막 마자르, 뭐 이제 헝가리 막 다, 헝가리 마자르, 다 섞인 거야. 이랬을 때 우리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지역 내에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막 서로 간에 막 갈등 관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발칸반도를 우리는 유럽의 화약고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중에서 게르만 민족이 있었고요. 범게르만주의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슬라브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오스트리아가 게르만 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쓸게요. 러시아가 슬라브족이라고 얘기를 할게. 그랬을 때 오스트리아 제국은 엄청나게 커. 러시아도 엄청나게 커. 근데 발칸반도 내에서 오스트리아가 어떻게 하느냐? 슬라브족이 살고 있는 땅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자, 당연히 얘네 같은 경우 세르비아라고 얘기를 해요.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당연히 불만을 갖겠지. 세르비아 전체를 차지한 건 아닌데 세르비아의 일부 땅을 이제 가져가 오스만 제국이. 그러니까 왜 너희 나랑 사람도 다른데 인종도 다른데 왜 땅을 빼앗아가? 돌려줘 라고 얘기를 해. 근데 오스트리아가 이걸 얘기를 듣겠어? 니네가 뭔데 힘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당시 슬라브 계열, 특히 세르비아의 한 청년이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라예보 사건. 암살 사건이야. 자, 그러니까 당연히 오스트리아 대노하겠지? 국가의 황태자가 죽었으니까. 그랬을 때 얘네한테 선전포고합니다. 자, 러시아 지금 이 상황 참을 수 있어? 못 참지. 곧바로 반격에 나서요. 그러면서 한 지역 발칸반도에서의 그런 갈등 관계가 어떻게 유럽에까지 퍼지게 됩니다. 왜? 유럽 같은 경우는 당시에 긴장 상태였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 발칸반도에서 이러한 상황 때문에 퐁퐁퐁퐁 연쇄작용을 하면서 전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사건은 사라예보 사건이다. 자, 두 번째로 전쟁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전쟁의 진행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 자, 이렇게 봤을 때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공간이 좀 애매하네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당연히 누가 나오겠습니까? 독일이 나오겠죠? 독일. 그리고 독일 옆에 있었던 프랑스. 그리고 프랑스를 도와줬던 누구? 영국. 그리고 독일이랑 친구였던 오스트리아. 근데 당시에는 오스트리아 플러스 헝가리까지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헝가리 제국. 그리고 그 아래 이빨은 빠졌지만 그래도 제국이었던 오스만 제국. 이 선수가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 자, 그리고 얘네랑 직접적으로 이제 싸움을 하려고 했었던 누구? 러시아. 자, 하나만 더. 자, 우리 삼국 동맹이었던 이탈리아. 이탈리아까지. 자, 요렇게 이제 당시에 이 국가들이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된다라는 거야. 요렇게. 사라예보 사건은 이제 1914년. 자, 선수가 되게 많지. 자, 근데 지금 편이 잠깐 달라졌어. 누가? 이탈리아가.
이탈리아가 이 오스트리아랑 또 이제 독일이랑 요 이해관계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 프랑스 편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게 바로 1차 세계 대전이 되겠다. 자, 전개 과정 한번 살펴볼게요. 독일이 우선은 프랑스를 전격적으로 침공을 합니다. 벨기에를 먼저 침공을 한 다음에 프랑스를 침공을 해. 그런데 여러분들, 프랑스 이전에 한번 프러시아한테 엄청 혼났잖아. 그러니까 준비를 한 거야. 그래서 독일이 생각하기에는 프랑스가 딱 쳤을 때 그냥 갑자기 밀려버릴 줄 알았거든. 근데 프랑스가 의외로 준비가 잘 돼 있네. 그리고 특히 누가? 영국이 서포트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요쪽에서는 서부 전선에는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플러스 알파로. 자, 당시 이제 오스트리아랑 뭐 이제 이탈리아랑 전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식민지 많잖아. 어디서? 해외 식민지에서 차근차근 공격을 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요렇게가 이제 첫 번째 양상이야. 우리 시험에서는 전쟁사 자체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그냥 과정은 요렇게 이제 전쟁이 진행이 되는구나 정도까지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 누가 먼저 치고 막 이런 거는 굳이 알 필요는 없어. 순서는. 자, 요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당시 독일 서부 전선에서는 좀 교착 상태였어. 되게 막 밀고 밀리는 그러한 지루한 싸움이 진행이 되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주 공격적으로 나갑니다. 러시아가 덩치는 큰데 많이 약한 거야. 그래서 막 엄청 밀려. 살려주세요 막 이래. 그러다가 당시에 무능한 러시아 재정과 그리고 러시아의 군대를 보다 못한 러시아의 지식인들과 많은 이 하층민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요게 바로 러시아 혁명이에요. 자, 러시아 혁명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야. 자, 여러분들 멀티플레이 가능하십니까? 한쪽으로는 오버워치하고 한쪽으로는 롤 할 수 있어? 힘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러시아 두 개의 멀티플레이가 힘드니까 가장 먼저 뭘 해결해야 돼? 내부적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 독일이랑은 강화를 맺습니다. 잠깐 우리 전쟁하지 말자. 이렇게. 그러면서 독일이 서부 쪽으로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 거지. 러시아는 그래서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서 빠지게 된다라는 거. 안녕. 자, 그런데 전쟁이 유리해졌을까요, 독일한테? 조금 유리해져. 왜 조금이냐면은 당시 누가 있었냐면은 요쪽에 미국이 있었거든. 미국이 당시에 누구에게 요 연합군 쪽에다가 막대한 양의 물자를 팔아먹으면서 돈을 벌고 있었어. 여러분들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죠? 미국도 똑같은 거야. 멀리서 이제 강 건너 불 구경하면서 좀 밀리네? 우리가 무기 팔아줄게? 식량 팔아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전쟁이 밀리지 않게 이제 서포팅을 하는 거지. 누구 입장에서 정말 빡치겠어? 그렇지. 독일 입장에서 지금 힘들겠지. 야,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식민지도 많아. 그런데 미국이 서포트까지 해줘. 독일은 상대적으로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서 식민지도 적어요.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에게 수차례 경고를 합니다. 근데 미국이 어쩌라고? 우리 그냥 돈 버는 건데? 자, 독일 특단의 대책 두 가지를 세우는데 하나 정도만 기억을 하셔라. 자, 뭐냐면은 아예 이쪽으로 오는 길을 끊어버리는 게 맞겠다 하면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벌입니다. 잠수함 작전. 자, 앞으로 이 대서양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든 배에 대해서 잠수함이 공격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미국 상선이 어떻게 되느냐? 침몰해버려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체험한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체험한 전보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당시 독일이 미국에게 악감정이 있었던 누구? 멕시코를 꼬시려고 해. 멕시코. 이게 꼬시려고 하는 걸 카톡을 잘못 보낸 거지. 미국한테. 걸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뭐야? 독일 너 지금 우리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면서 누가?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독일 물량도 떨어졌는데 막대한 지금 천조국 미국이 들이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독일 더 이상 버텨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거기에 플러스 이 연합군들이 차례차례 오스만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독일이 서부 쪽으로 전격적으로 총공세를 감행했는데 실패하게 돼요. 그러다 어떻게 독일 해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전쟁 그만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전쟁이 1918년 독일이 항복하면서 종전을 맞게 된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는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진행된 전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할게요. 원인은 요렇게, 전개 같은 경우는 요렇게까지 해서 원인, 삼국 협상, 삼국 동맹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용어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후에 전개, 사라예보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고 전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러시아 혁명도 있었고 또 미국의 참전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1차 세계대전의 결과,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쓰고요. 3번 결과라고 얘기를 할게요. 결과. 자, 전쟁의 이후로 엄청난 이제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건별로 좀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건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전쟁 이후에 어떠한 회의가 열리게 되느냐? 바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게 돼요. 화회의. 파리에서 더 이상 이제 전쟁에 대한 그러한 전후 관계를 이제 얘기를 하고 전쟁이 없어져야겠다 이러한 회의를 해요. 그러면서 한국사에서 잘 나온 내용 있죠? 바로 윌슨의, 이렇게 쓸게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재창됩니다. 자결주의. 자, 이건 뭐예요? 그 민족의 일은 그 민족이 알아서 처리를 해야겠다. 해라 라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 두 가지 국가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오스만 제국이라든가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제 헝가리 제국 같은 경우는 다민족 국가였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돼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좀 그냥 할게. 지금 학생이 들어와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윌슨의 이제 민족 자결주의 같은 경우는 두 국가를 이제 인수분해 시켜버린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여기서 사실 우리나라 3.1운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좀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독일은 단일민족 국가예요. 게르만족이 만든 국가였기 때문에 이게 찢어져도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찢어져. 근데 사실 가장 큰 전범국가잖아. 그치? 그래서 이 독일에 대한 이 패전국에 대한 엄청난 압박을 하기 위해서 무슨 체제를 만들게 되느냐? 바로 베르사유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베르사유 체제.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제 뭐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뭐냐? 독일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막대한 배상금을 지게 해요. 배상금. 진짜 독일이 당시 전쟁이 끝난 다음에 패전국이잖아. 돈 없어. 또 이제 막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진짜로 이 독일이 숨도 못 쉴 정도로 막대한 배상금을 지우게 합니다. 플러스 알파로 당시 이 독일이 다시는 군대를 갖지 못하도록, 전쟁을 할 만큼의 그런 막강한 군사력을 갖지 못하게 하도록 군비를 축소시키게 해요. 군비 축소. 쌤이 이제 지도를 봤는데 보니까 해안가에 군사시설을 이제 설치를 못하게 해놨어. 이게 뭐야? 해군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에게는 되게 억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연합군들 내용이 끝이 아닌 게, 자, 플러스 알파로 뭘 만들게 되느냐?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국제적으로 좀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려고 해요. 그게 뭐냐? 국제연맹입니다.
연맹. 요거 이제 1920년에 만드는데, 자, 여러분들, 국제연맹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국가가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도 있겠지만 당연히 전쟁을 끝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미국이잖아. 근데 미국은 이 국제연맹을 얘기를 하지만 본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국 참여 X. 뭐야 이거 도대체. 힘이 없잖아. 뭐 얘네들 지금 다 힘 다 빠져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뭐해. 또 독일 얘는 전범국이기 때문에 얘 깡패야 안 돼. 얘 여기 들어올 수 없어. 독일은 또 안 돼. 독일 참여 X.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사람일수록 더 눈앞에 두고 관리, 감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참여도 안 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뭐야, 껴주지도 않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후에 국제연맹은 되게 흐지부지 되고요.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렇게까지 여러분들 결과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 또 하나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제 시민권이 발달한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시민권의 성장. 자, 그러면 한번 번호를 매겨볼게. 1번 파리 강화회의, 뭐 2번, 3번 이렇게 있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시민권 그냥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 시민권 중에서도 특히 누구? 여성의 권리가 올라가게 됐다. 요건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도 돼. 전쟁을 당시에 누가 하겠어, 주로? 남성들이 하겠지? 남성들이 이제 간단 말이야. 그럼 남성들이 입는 막 군복이라든가 총알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한 제작 같은 경우를 대체적으로 누가? 여성들이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그런 노동력에 대해서 다시금 보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당시 사람들이 여성들의 권리가 높아져야겠는데 갑자기 여성들이 일을 안 한다고 해봐. 어떡해. 그치?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권리가 커지게 되고요. 플러스 알파로 당시 사람들의 그러한 권리가 커짐에 따라서 시민권 또한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공화국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돼. 공화국. 더 이상 왕 중심의 그런 국가 체제가 이상적이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의, 시민들의 힘이 되게 중요하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수많은 그런 패전국들의 식민지 이제 해방됐죠. 그런 곳에서 공화국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 사실 조금 전쟁사적으로도 많은 내용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참호전이라든가 독가스, 탱크, 이러한 기존의 전쟁과는 다른 양상의 그런 무기들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러한 전쟁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전개 과정, 그리고 원인, 전개 과정, 결과까지 살펴봤는데, 그 내용들, 제가 표기해 드리는 내용들 잘 공부를 하셔서 구분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러시아 혁명을 통해 러시아가 어떻게 이제 소련으로 변신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안녕.